예, 안녕하세요. 남지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강의가 될지 아니면 다음 강의를 또 해야 될지 저는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여러분들하고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려고 한 게, 제 교재에 13장에 있는 스포츠와 여성, 스포츠와 젠더, 그리고 그 14장에 있는 스포츠와 사회 문제, 이걸 연결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나머지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줄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가 어차피 대면으로 시험을 못 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12장에 있는 스포츠 환경, 스포츠와 미래를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 주제로 해서 그 대면으로 기말고사를 안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레포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 제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강의로서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스포츠와 환경, 스포츠와 미래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동영상으로 안 올리더라도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작성하고 기말고사라고 생각하고요. 기말고사 레포트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끝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참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우리 여학생들 그리고 씩씩한 남학생들 참 제가 못 봐서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와 미디어 대중매체를 가지고서는 지난번에 해가지고 수업을 했었죠. 가지고 미디어 거기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 전주에 복습 퀴즈를 먼저 하고 그러고서는 수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의견을 전달하는 도구와 방법을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었다 그랬죠? 매스 미디어 대중매체라 그랬죠. 몇 사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했지만 이제는 그 소수의 두세 사람이 수백만 명한테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걸 전달하는 거죠. 스포츠와 대중매체의 관계는 서로가 좋은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악어와 악어새라 그랬었죠. 공생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스포츠와 관련된 대중매체의 기능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정보 기능, 통합적 기능, 정의적 기능, 마지막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스포츠를 보면서 도피 기능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대중매체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전 국민이 하나라고 통합적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 대중매체의 통합적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잘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거를 저 무슨 학과 누구예요 그러면서 해가지고서는 댓글을 올렸는데, 그건 아니고 이걸 봤는지 동영상을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거는 그 중간중간 내가 얘기한 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보내는 것, 그걸 가지고서는 보면은 제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번에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인데요.
늦게 가서 내 학점은 이렇고 내 친구는 뭐 A 뿌리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선 결정 나는 거니까요. 맥루한의 매체 이론 중에서 이제 고전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낮은 정의성 높은 감각에 차면 높은 감각에 몰입으로 특정 지워지는 텔레비전 방송, 만화, 인터넷, 영화 같은 이런 매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재미있잖아요. 쿨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루한의 매체 이론에서 높은 정의성,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많이 분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이 안 되죠. 응?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응? 이러한 매체들을 우리가 신문, 잡지, 라디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얘기하는데, 이 매체를 우리가 한 매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스포츠가 대중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스포츠가 대중매체에게 스포츠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매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가 미디어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단판 승부제라든가 이러한 것들, 결국은 미디어가요, 경기 방식이라든가 이게 제가 조별학습하고 토론할 때 해가지고 항상 왜 우리 스포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졌느냐 해가지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미디어가 스포츠를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각 종목의 경기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도에 뭐 도복이 바뀌어지고 뭐 태권도에 경기장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그거는 컬러풀한 이런 미디어가 우리가 중계방송을 안 하겠다, 우리한테 해가지고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중매체가 미디어가 스포츠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는 대중매체에게 보도거리를 제공해주고요, 관심을 집중시켜줘가지고 스포츠를 발전시켜줘요. 광고 효과를 높여가지고요, 그 스포츠에 돈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대중매체는 스포츠에게 재정적 후원을 하는데, 스포츠와 대중매체가 이런 서로 좋은 윈윈 관계를 하는 것, 이거를 악어와 악어새라 그랬죠. 공생관계예요. 또 그 외에 스포츠를 통제를 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는 거를. 보너스 정보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스포츠와 젠더, 여성, 또 스포츠와 사회 문제, 교재에 있는 13장 14장을 같이 강의하겠다고선 얘기를 했었죠. 스포츠와 여성, 젠더, 제가 오늘 이번 학기 계속 수업하면서 종교 문제는 다른 데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인종 문제하고요,
인종 문제, 종교 문제는 넘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챕터에 연결해가지고 한다고서는 얘기를 했었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그 종교 문제하고 또 내지는 인종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지만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포츠와 여성, 젠더의 문제는 또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라서 제가 두 챕터를 합쳐 가지고선 제가 강의를 하려고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젠더 문제, 젠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대 시대에서는요,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보고 했었지만은 고대 올림픽에서는요 여자들이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뺄가벗고서는 경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심신일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 친구들도 전부 다 해가지고 하면은 유명한 철학자라고서는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유명한 학자들인데 옛날에 모든 학문을 철학이라고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1800년대에 와가지고서는 이게 철학에서 의학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해가지고서는 사회학도 꽁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1800년대 중반에 해서 생리 사회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고 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이때는 모든 학문은 철학이었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 친구들이 전부 해가지고 그 유명한 학자들인데 뭐 고대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막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뺄가벗고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올림픽에 참가도 못했지만은 그 관람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1400, 이제 그 중세에 와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영화로도 봤던 뭐 검투사 뭐 이런 영화에서 보면 여자들이 이제 경기장에 가지고 관람을 하고 경기엔 참여를 못하지만은 관람도 하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그 이제 그 황제가 그뭐 수레에다가 많은 빵을 가져와 가지고서 막 던져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내가 황제가 너희들을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뭐 검투사에 보면은 경기를 시작하러 들어가고 아니면 나올 때 그때 보면은 검투사의 몸에 묻은 땀이라든가 피를 입구에 출입구에서 여자들이 그 땀을 묻혀가지고 그걸 빨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저렇게 검투사처럼 튼튼한 자식을 낳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그걸 죄송합니다. 그 손에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빨아먹고 했던 그런 거에 나체로 경기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절대 참여를 못했었죠. 관람도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선 그게 이제 중세에 와가지고서는 우리 중세 문화 암흑기라고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스포츠 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강의를 들었겠지만, 그때는 스포츠가 모든 거는 종교가 유럽이라든가 이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종교가 유럽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해가지고서는 스포츠라는 거 이거 자체 이런 거는 모든 거는 종교가 황제가 교황이 장악하다 보니까 올림픽이 없어졌죠.
그러다가 근대에 와가지고서는 다시 올림픽이 재건이 되어졌는데, 재건이 되어질 때 그때 했던 게 지난번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쿠베르탱이 근대 올림픽 1896년도에 근대 올림픽을 만들 때 왜 만들었느냐 해가지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프랑스가 졌어요. 전쟁에서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사기가 완전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프랑스 젊은이들을 사기를 끌어올려주고 프랑스가 독일보다가 뛰어난 영국을 점령하고 했던, 막 전쟁해가지고 이겼던 이 프랑스인데 해가지고, 그래서 했던 게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사실은 거기에 근대 올림픽에 저 보면은 뭐 해가지고 한 게 뭐 인종과 종교와 성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올림픽,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었었고, 그 프랑스의 젊은이들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시작이 되어진 거였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1회 올림픽에서는요, 여성들 올림픽 참여를 금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2회 대회에 여성 참여를 허락을 했는데, 달랑 여성들 테니스 한 종목에만 했었어요. 여성들도 그 이전에는 자기 집 바깥에,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하다가 2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허락을 해줬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여한 게 뭐냐면, 48년도 런던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 달랑 한 명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불쌍했죠. 여기에 런던 올림픽 참여하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동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해서 부산까지 열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미국의 해상 그 배를 타고 저기 그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다시 배 갈아타고 해가지고 했던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은메달, 동메달을 땄죠. 은메달 딴 그분 역도했던 그분이 36년도에 그 일본 일장기 달고서는 뛰었던 송기정옹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매년 올림픽 영웅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해가지고서는 선정됐던 송기정옹하고, 여기서 역도에서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컨디션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상선 위에 공짜로 얻어 타고 있는 상선 위에서 뛰어다니고, 그 쇳덩어리 들어가면서 해가지고서는 컨디션을 유지하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었죠. 대한민국이라는 해방된 국가를 처음 알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돈 없이 다른 나라에 돈 얻어가지고서 했던 게 48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시작되어진 올림픽이 지금 표에서 보고 있는 거 이겁니다. 결국 여성들은 없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자하고서는 메달 획득 수가 같잖아요. 근데 그 참 연봉이라든가 이런 건 남자들이 다 따먹고 있죠. 응?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선 차별을 당하고 있죠. 처음 갔던 게, 여기 여러분들 보다시피 48년도에
한국 여성 선수 테니스에 처음으로 한 명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출전하다가 80년도에 제가 스포츠와 정치에서 얘기를 했었죠. 한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소련이 그땐 소련이었었죠. 저쪽을 침범하는 바람에 그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유주의 국가에서 출전을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80년도에 안 했죠. 반쪽 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스크바 올림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출전을 안 하니까 소련을 필두로 해가지고 84년도로 그 LA 올림픽에 소련을 필두로 또 동유럽 국가들이 출전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서울 올림픽 성공한 올림픽이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도 참 돈 얼마나 쏟아붓고 해가지고서는 했었던지 모르는 겁니다. 현대에 와가지고서는요 보면은요 이제 여성이 출전 안 하는 종목이 없죠. 오히려 거꾸로 남자들이 출전 안 하는 종목이 있어요. 어느 종목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내조 그러잖아요.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가정이 평탄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출전 안 하는 종목이 있어요.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리듬 체조. 그런데 여자들은 전 종목에 다 출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남자들이 외조를 잘해야 가정이 편합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해가지고 젠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젠더라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젠더란 의미는요.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성을 우리는 한자로 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생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섹스라고서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때 성을 의미할 때는 우리가 젠더라고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체적 기능을 얘기를 할 때는 섹스라고선 해가지고서는 성을 표현하는데 근데 사회학적 기능을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 젠더라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루고 있는 거는 젠더를 가지고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할 갈등하고 역할 긴장이라고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병행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 사진이 어디냐 하면은 모래시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시계란 한 60몇 프로의 시청률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 두 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랐던 아주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조폭 두목이고 사람을 죽이고 하다 보니까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검사가 됐어요. 그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 친구를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그 멘트가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죠. 사형을 당하기 위해 가지고 갈 때 옆에 있는 검사한테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럼 그 대화를 여기서 했던 거예요. 검사는 친구를 죽여야죠. 사형 언도를 내려야죠. 이건 역할 갈등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면
역할 긴장이라 그랬잖아요. 운동선수들을요,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뭐 해가지고 하면 공부하면 돼요.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역할 긴장이라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스포츠에서 봤을 때도요, 응? 성역할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복싱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을 때려가지고서는 이겨야 돼요. 맞고 있으면 져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성역할 긴장이라고 스포츠에서 리듬 체조 같은 경우에는 5종목이잖아요. 리듬에서 지면은요, 곤봉에서 이기면 돼요. 또 곤봉에서 지면은 훌라후프에서 이기면 돼요. 5종목 중에 하나 이기면 되잖아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역할 긴장이라고 얘기하고 역할 갈등이라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가지고서는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제가 자료 놓을 테니까는요. 여성 인구하고 남성 인구 차이가 이제 50대 50대고서는 막 이렇게 하고 출생 또 이렇게 하고 또 참, 와, 한국은 참 내가 참 나 이게 내그 그 저 뭐야 승역할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는 이제 진보 쪽으로 좀 가깝긴 하지만은요, 정말 경제활동 비율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북유럽이 가장 높아요. 대한민국이요,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취업에도 이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진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법시험 합격하는 거라든가 이러면은 시험 치고 이렇게 하는 데는요, 우리 여성들이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에서 진출해 가지고 진급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아요. 북유럽이 가장 높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총리고 뭐 해가지고 장관이고 해가지고서는 막 여성들이 막 진출하죠. 대한민국에 그런 거 참 힘들죠. 이 자료들 얻기도 참 어렵고요. 정말 이만큼 성차별 지수가 이만큼 높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한국이 어느 정도로 참 성차별 지수가 제가 심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중국보다도 못하고 우크라이나라 아프리카보다가도 더 못해요. 제가 자료를 안 지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50%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안타까워가지고 이 자료를 올려놓고서 해가지고 설명하면서도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률이요, 취업이요, 파트타임이요, 응? 일본 여성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한국 여성들이 이만큼 독한데도 왜 그걸 차지를 못하냐고. 일본 여성들이 오면은요, 한국에 오면 꼭 해가지고서는 그 관광 하는 거에 꼭 들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한증막에 들린대요. 한국 아줌마들은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막 그냥 1분도 못 있고 30초도 못 있는데 한국 아줌마들은 거기 가가지고 막 대화하고서 막 그런데요. 그런데도 사회적으로는 왜 그걸 못하냐고. 응?
174쪽에 나와 있는 워크시트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젠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요, 스포츠 쪽에 이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어요. 응?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스포츠는 여성에게 생리적으로 해롭다. 여성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얘기하죠. 운동하세요. 운동을 해야 이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 편하고 아기 낳은 이후에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훨씬 이롭습니다. 운동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들 아니면 나이 운동하지 마라. 운동하다가 아기한테 해친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서는 운동하지 말라 그러죠. 응? 생리적으로 해롭다고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죠. 또 두 번째, 운동하면은 여성을 남성화 시킨다? 아니 남자가 무용하면 여성 됩니까? 근데 꼭 해가지고 하면은요, 스포츠 중계할 때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선 꼭 이런 식으로 중계 방송을 해요.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남성화 시킵니까? 여성화가 아니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화 시킨다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남성화가 아니죠. 건강화 시키는 거죠. 남성을 따라올 수 없다. 니들이 여자들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게 국제과학지에서 실린 자료예요. 이제 여자들이 2158년도면 100m 기록이 남자를 추월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라톤에서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여성들이 남성 기록을 계속 따라오고 있죠. 심폐기능이 여성들이 더 뛰어나는, 지구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을 니들은 아무리 해도 남성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성을 따라올 수 없다. 근데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자료가요, 이게 인류 역사상 남자들이 이거 에베레스트 14봉을 누가 먼저 오르느냐 뭐 해가지고 선언해가지고 내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성들이 14개 봉을 누가 가장 먼저 오르느냐 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이때 2009년도에 우리 오은선 씨가 11개 올랐어요. 14개 중에. 다른 나라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은선 씨가 1년에 2개 봉을 올랐어요. 그래서 2년에 3개 봉을 다 올라가 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완등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에 있는 산악연맹 남자들이 사진으로 판독하면서 K2에 오른 거, 오은선이 저거 오른 거는 저 사진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거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은선 씨가 열받아가지고요, 무산소 등정을 했어요. 4,500 올라가면 머리가 핑핑 돕니다. 그게 이제 고산증이라고 얘기하는. 나도 4,500 올라갔다가서 머리에 핑핑 돌고 막 입에 물도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4,500 올라가 봤는데, 오은선 씨가 화가 나가지고요, 무산소로 해가지고 K2를 내가 한번 더 갔다 오겠다. 니들이 나는 분명히 올랐는데 니들 아니라 그랬지, 나 올라간다 해가지고 무산소 등정을 한 사람이에요. 세계 최초로 여성 14개 등정을 한 게 오은선 씨예요. 대한민국에도 14개 완등한 사람 남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8명 정도, 내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해가지고서는 하는 건데 남성을 따라올 수 없다. 남성도 못 올라가는데요. 나도 4,500 이상 올라갔다 머리 핑핑 돌았는데요. 응? 이게 따라올 수 없다. 여성들에 대한 편견인 거죠. 응? 스포츠는 여성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그 내 제자들이고 아니면 내 마누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왜 안 돼요? 집에 가면은요, 응? 마누라가요, 막 해가지고서 막 잔소리 막 해요. 옛날 아까 내가 외조 내조 그랬죠. 응? 그런데 여성들이 여기 왼쪽 보듯이 앞집 윗집 막 해가지고서는 아줌마들하고서는 운동하고요, 커피 브레이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집에 불화가 없어요. 응? 그걸 다 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건강만 증진시키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것까지 해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서 스포츠는 여성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뭐냐면 왜 이런 편견이 생기고 이런 차별이 생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이 첫 번째 문화적 전통이에요. 여자들은 옛날부터 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기 위해 가지고 공격적 지배적 바깥에 가가지고서는 뭐 짐승 잡아오고 뭐 해가지고서는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자들은 말 잘 듣고 수동적이고 온순하게 가만히 해가지고 문화적 전통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했었던 거죠. 두 번째가 부모들이 차별적 성역화를, 자기도 여자인데 그런 거를 자기가 그런 차별을 받고 살았는데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한테, 아들한테는 총이라든가 축구공 막 이런 거 사줘가면서 나가서 남자답게 막 싸우고 누구한테 지면 안 되고, 여자애들한테는 소꿉놀이 뭐 인형 사주고 뭐 저기 뭐 어디요, 목욕탕 가가지고 그 인형 목욕 시켜주고 드라이로 뭐 옷 빨아 가지고서는 말려주고, 또 소꿉놀이 하는데 저기에다가 모래 갖다 넣고 흙 따가지고선 이렇게 하고서는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해가 여보 밥 드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자기도 여자면서 그거를 성역할 사회화를 부모가 그렇게 차별적으로 시킨 거예요. 거기다 학교 진학을 했는데요, 학교 가니까 남자들한테 막 축구 시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여학생들한테 해가지고 하는 건 니들은 나무 밑에 조용하게 말 잘 듣고 해가지고 놀아야지.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요즘은 없어졌지만은 여학생들요 문화원에 입소시켰어요. 그거 가면 뭐 하냐면 밥상 차리기, 바느질하기, 한복 입고 절하기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입소를 시켰어요. 남학생들은 문화전통 이어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 했어요. 남학생들한테는 활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적 전통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입소를 시켰었죠. 대중매체가 엄청나게 편향적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왼쪽 보세요. 가슴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죠. 이게 같은 스포츠를 보도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구, 배구 전부 다 해가지고 스포츠 보도를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볼 때 여자들한테 여자 게임 경기 중계할 때하고 남자 게임을 할 때하고 우선은 카메라를 잡는 방법이 틀립니다. 왼쪽에 남자들은 진짜 파워풀하게 막 남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죠. 근데 여성들은요 가슴
볼 받고 서비스 하기 전에 아니면은 해가지고서는 상대방 저 공격하는 거 받기 전에 해가지고 가슴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또 볼 팬티 있는데 여기다가 볼 집어넣는 거, 그런 거를 크로즈업 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 한번 보세요. 자막을 어떻게 써? 세계 배드민턴계 스포츠 포바 섹시 코드를 배우자. 배드민턴이 이러니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도 다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배드민턴 니들은 가슴까지 여기 단추 다 잠그고, 그러니까 배드민턴 니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계방송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채널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대중매체의 편향적 보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성 게임하고 남성 게임하고 중계방송 하는 게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역할 모형의 희소성이에요. 남자 선수들은요, 내가 롤 모델로 잡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선수 따라서 하겠다. 한국하고 일본하고요, 초등학생들한테 실태 조사를 했어요. 너 이 다음에 장래 희망이 뭐냐 했더니, 일본은 나 이 다음에 커가지고 프로야구 선수 되겠다. 장래 희망 1순위. 대한민국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 실태조사 1순위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여자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장래 희망이 뭐냐, 꽃집 가게 사장님 아니면은 빵집 가게 사장님. 우리나라에는 연예인, 롤 모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할 모형의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이상화가 뭐보다 빨랐다? 80년도에요. 올림픽 남자 빙상 5관왕을 했던 스피드 스케이팅 하이든보다가 이상화가 0.75 빨랐어요. 뭐보다 빨랐어요? 지하철보다 빨랐어요. 이게 롤 모델이 생기니까, 각 종목별로 해가지고 롤 모델이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하는 거죠. 그렇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젠더,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편견, 차별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아니에요. 이런 여성의 유연성은요, 남자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자의 리듬 체조가 없는 거예요. 절대 저렇게 못해요. 저 허리 다 부러져요. 그리고 생리학적 측면에서 오른쪽 그림 보세요. 저게 남성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성이 남성 호르몬 분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런 거지, 운동해 가지고 저렇게 남성화가 되어진 건 아니에요. 응? 그런데 남성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운동 수행적 측면에서도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부족을 지키고 가족을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는 거지. 지금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 그리고 후기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표정은 남성들이 지울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유명 여자 연예인 또 저런 아름다운 곡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심리학적 측면으로 봐도요, 여성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에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정이 편해진다 그랬잖아요. 이 여성의 특성은 남성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페미니즘 해가지고서는 하죠. 페미니스트 얘기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뭐 저거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맨 먼저 시작이 되었죠. 타이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남녀 차별을 하는 학교에서는 정부에서 공공 지원금을 주질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타이틀 9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시작된 게 70년대 초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법률 때문에 아이비리그 대학들 이제 동 동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아주 유명 대학들이죠.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서는 여학생을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이 법을 제공해 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남녀 공학 대학이 많이 없어졌죠. 어?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공학 대학이 정말 이제 성적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여학생 대학 있었던 그 여학생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고 있는 건데, 그 미국부터 해가지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 대학, 제가 뭐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대학 평가 내리면은 15위, 18위밖에 안 돼요. 여성 최고의 우리나라의 신부감이 이대에 다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전국 대학 합치면은 15위, 18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전부 공학대학으로 해가지고 쏠리고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훨씬 더 이런 제도들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일 게 더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우리 학교의 여학생들 참 사랑하고서는 좋아하는 이유가, 공학대학에 다니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남녀 평등 정책 해가지고 호주제 없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6대성인가 8대성 해가지고 복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죠. 황보, 남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대성인가 8대성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게 평등 정책 때문에 해가지고서는 내 이름이 남재화고 내 마누라가 김인선인데, 내 아들이 만약에 호적에 올리겠다 그러면 남김 누구 누구 이렇게 해도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되고, 또 종친회에 가면은 족보에도 여자들은 족보에도 못 올라갔죠. 그렇지만 요즘 종친회에 가지고 회의할 때도 여자들이 투표권이 있고, 그러고 또 재산 나눌 때도 여자들한테 해가지고 똑같이 n분의 1 나눠줘라, 뭐 큰아들한테 얼마 전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녀 평등 정책을 쓰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 게 뭐였었냐면, 진짜 우리나라에 십몇 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고 또 중국 가가지고 대만 가가지고 감독 겸 선수 생활을 하고 이랬는데, 어느 우리은행의 감독이 여성 폭력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감독을 공모를 하는데 박찬숙 씨가 한국 귀국해가지고서는 했는데, 거기서 탈락을 했어요. 감독에서. 왜 탈락했냐 내가, 응? 했더니 그냥 모른다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근데 심상정 의원하고 해가지고 제소를 하고 했으면 어쨌든 졌어요. 왜 졌냐 몰라요. 그냥 탈락했어요 해가지고 졌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성차별이 엄청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여성 자신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왼쪽에 거 한번 보세요. 여성성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 5만원권의 화폐에 거기에 누가 사진이 들어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저 신사임 저 아줌마, 저 할머니 사진 올라가 있죠. 제가 만약에 거기에 심사위원 올라갔다 그러면 저는 오른쪽에 있는 유관순을 올렸을 겁니다.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6살, 17살에
때는 집 나가면은 아주 그냥 집 나와가지고 이화학당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 공짜로 시켜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다가 17, 18살에 천안에 가가지고서는 태극기 다 그려가지고 만세운동 벌였잖아요. 여성의 인식 변화를 시키는 정말 우리 상징적인 참 영원한 유관순 누나잖아요. 유관순 언니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임당을 5만원짜리 올렸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그러면은 여자는 저렇게 다소시 말 잘 듣고 그림 잘 그리고 자식 잘 키우고 남편 봉양 잘하고 이런 게 대한민국의 상이라고, 여성상이라고.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여성들의 인식 전환, 의식 전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정리 지어가겠습니다. 여성이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것이 언제라 그랬죠? 첫 번째 대회에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두 번째 대회에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테니스 한 종목에만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이 올림픽에 참여한 대회가 48년 해방된 이후에 처음이었었는데 그게 런던 올림픽이었었죠. 정말 열차 타고 배 타고 다른 나라 상선 타고 해가지고 20일 동안 참 가가지고서는 했던 참 뼈아픈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띄우죠. 현대 시기의 여성 스포츠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꾸준히 늘어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뭐가 스포츠의 여성 참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죠. 남성이 안 하는 스포츠, 못하는 스포츠가 있지만 여성들은 전 종목 다 하고 있잖아요. 여성 스포츠에 대한 편견에는 스포츠는 여성에게 뭐 어떻다? 임신도 못한다. 응? 스포츠는 여성을 뭐 어떻게 시킨다? 근육이 늘어난다고요? 여성은 스포츠에서 뭐를 따라올 수 없다? 여성이 심폐기능이 좋아가지고 이제 기록이 남자들 추월할 직전인데요. 스포츠는 여성에게 뭐가 되지 않는다? 생리적으로 해롭다. 남성화 시킨다. 남성을 따라올 수 없다. 여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포츠에서의 여성 차별 발생 원인에는 문화적 전통, 부모의 차별, 성역할, 학교에서부터 해가지고 가죠. 전통적 성역할 강화, 대중매체의 편향적 보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 스포츠의 실제에서 운동 수행적 측면에서는 스포츠가 부모의 기원에서 남성 위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피겨스케이팅과 같이 아니면 리듬 체조와 같이 아름다움을 겨루는 스포츠에서 여성이 우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데 이걸 우리는 무시하고 있죠. 그냥 즐겨요. 스포츠와 성역할 갈등에서 성역할 뭐는 2개 이상의 역할을 병행 가능한 것이 경우이고 2개 이상을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성역할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에서 남녀 평등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뭐와 국가적인 남녀평등 정책으로 크게 진전되어지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법적으로 해놨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고 아니죠.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해요. 페미니스트 이거를 운동을 전개하는 학자들을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 여성 스포츠에 대한 더욱 진전된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상에 대한 의식 전환, 의식 변화와 여성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쉬려고 하다가 계속 진행하고 그러고서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우리가 얘기하면 해가지고서는 일탈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일탈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청소년들도 참 일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인데요.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전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거에서부터 벗어난다. 응? 빗나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치 규범 행동 양식 이런 데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우리가 일탈이라고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미난 상황이라고 일탈 중에서 참 재미난 상황인데요. 그 아랍 쪽 같은 경우에서는 여자들 담배 못 피게 하죠. 그러고서는 그 자기 친척 가족들 외에는 못 만나게 하죠. 못 만났는데 만약에 그걸 벗어났다 해가지고 하면은 법률적으로 그 뭐야 법으로 판정 내리기 전에 막 돌로 가족들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가지고서는 막 돌로 쳐서 막 죽이고 막 그러죠.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없는 게 정말 아랍이에요. 근데 요 정도 담배 피고 이거는 재미난 일탈이죠. 근데 정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죠. 이 친구가 야구방망이 들고 해가지고 학교 유리창 다 때려 부수고요. 그러고 아유 담임 선생님이 너 이리 와 이 자식아 뭐해? 그러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구방망이 담임 선생한테 집어 던져버리고 전 해가지고서는 학교 안 다녀 그러면서 해가지고 험악한 상황이죠. 같은 거예요. 친구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 녀석들이 잘못한 걸 해가지고서는 기사대기 때리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이 담임 선생님 네 아버지 직업이 뭐야? 임마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요 조폭두목인데요. 막 시계 끌어놓고 이 자식이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진짜 와 조폭두목 아들을 두드려 패고 있어요. 굉장한 상황인 거죠. 진짜 험악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2002년, 2006년도에 월드컵이 열렸는데 이건 전 세계 기자들이요. 우리가 게임 하는 거를 구경하고 취재하러 왔는데요. 와, 대한민국에 내란이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난다. 종교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국민의 24% 이상이 특정 종교의 맹신도가 있으면은 폭동이 내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 국민이 전부 다 붉은 악마예요. 길거리 다 나와가지고 붉은 옷 입고 경기를 취재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 저쪽 세계 기자들이 이 상황을 다 취조한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난리 났다. 일본에서는 파란 옷을 입고 막 저 뭐야 강물에 뛰어들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일본은 성공 못했는데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전부 다 길거리 다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일탈이라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에서는 내란 폭동이 안 일어났어요. 전부 다 해가지고 쓰레기 다 가지고 저도 저 가가지고선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내 석박사 제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응원하면서 막 재밌게 즐기고 막 어? 컴백 그러면서 해가지고선 막 하고 했었는데 우리 폭동 안 일어났어요. 걱정했던 거 아니죠. 지금 아랍이라든가 여기서 내려간 거는 시아파, 수니파 지들이 서로 집권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종교 싸움이고 또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쪽에서는 에너지 싸움을 부추겨 가지고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린 그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일탈도 긍정적 일탈하고 부정적 일탈이 있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당연히 1 플러스 1은 2라 그러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은 1이 될 수 있고요. 또 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못 보여주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내가 항상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번 학기 내가 못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게 1400년도에 유럽은 기독교가 종교가 지배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결국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그랬어요. 천동설이었었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그게 아니고 지동설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 해가지고 사형 형장까지 갔잖아요. 형장에 가가지고 자, 너 마지막에 형장에서 목 잘리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해라 딱 하니까 거기서 했던 얘기 당신네 얘기들이 맞습니다. 응? 천동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잖아요. 지구는 돈다 그거를 인정받아 가지고선 이 인류가 바꿔졌잖아요. 응? 수평선을 넘어서면은 거기 가면은 그 절벽처럼 해가지고 배가 다 떨어져서 죽는다. 항해도 못했잖아요. 그러다가서는 이게 항해술이 발전되어지고 거기에서 콜럼부스가 나와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이탈리아 출신인데 스페인 가가지고 여왕한테 얘기해가지고서 내가 중국 인도에 가면은 모든 게 거기는 금덩어리인데 그걸 찾아오겠다 뭐 해가지고서 하다가서는 그걸 찾으러 갔는데 파나마 이쪽으로 해가지고 중남미 쪽으로 가가지고서는 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나는 스페인이 절대 발을 안 들여놓는다 해가지고 지금 스페인 거기 가면은 그 큰 세계 3대 성당에 가면은 그 아직까지도 발 안 들여놓고 그때 반대했던 아니면은 참 도와줬던 그 왕들이 그 왕들의 동상이 그 콜럼버스의 그 관을 메고 있고 그 콜럼버스의 뼈가 맞느냐 아니면 아니다 뭐 해가지고 하는 그 역사가 바뀌어졌잖아요. 이러한 거는 정말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했었던 거는 이거는 긍정적 일탈인 거죠. 근데 부정적 일탈이라고 해야죠.
꼭 거대 그 운동장 가면 저런 놈 있죠. 왼쪽에 보는 거. 와, 저게 재미있어요. 삐르가 벗고서는 운동장 막 뛰어다니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꼭 오토바이를 타도 저렇게 타야만 재미있어요. 어?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지가 좋아요. 저걸 쳐다보는 사람이 좋아요. 부정적 일탈이 있는 거죠. 이런 수많은 부정적 일탈이 긍정적 일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일탈하고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가치 규범이라든가 법률, 행동 약식 이런 걸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 하는 게 스포츠에서도 스포츠 일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왜 차라고 있는 볼은 안 차고 사람을 걷어차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참 이거 참 유명한 사진이죠. 박찬호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 음, 자기는 실투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은 그 빈볼 던졌다고 해가지고서는 타자가 딱 오니까 그 타자가 자기를 두드려 패러 온다고 해가지고 날라가면서 해가지고 옆차게 걷어찼는데 해가지고 그 이튿날 미국 전 언론에다가서는 박찬호는 야구하러 온 게 태권도를 하러 왔다고선 해가지고서는 이거 5경기 출장 경기에다가들은 막 벌금 물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선수들 봉준군이도 그렇고 이런 사례가 많았었죠. 이 스포츠에서 부정적 일탈인 거죠. 뭐 복싱 선수가 홀리필드 뭐 키 잘라가지고 먹고 뭐 이러는 그 부정적 일탈 스포츠에서도 많이 있죠.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근데 그 스포츠에서도 긍정적 일탈이 있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배로 뛰어넘었어요. 그 올림픽 그 높이뛰기 할 때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뒤로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인간이 아무리 높이 뛰어도 2m 이상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걸 2m를 이렇게 가지고 저는 뛰어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240까지 막 뛰어넘고 막 그런 거죠. 이건 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긍정적 스포츠 일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죠. 뭐 3회전 반 뛰어넘은 뭐 여홍철이 또그 3회전 뛰고 또 반을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했던 한체대 그 젊은 친구 그 누구죠? 그리고 여원 여투 해가지고서는 체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개발한 친구들의 이름을 기술 명칭으로 이렇게 많이 써주죠. 그래가지고선 했던 그래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 따고 했던 그는 긍정적 일탈이 되는 거죠. 또 하는 게 이제 그 이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김병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통 보면은 머리 짧게 깎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참 히딩크한테 참 저거 했나 찍혀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참 즐거워했죠. 말총머리,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노란 머리 해가지고선 골키퍼는 골대를 지켜야 되는데 지는 지가 드리블 해가지고 하프라인까지 막 몰고 갔다가 골 뺏기면은 또 막 흘레벌떡 해가지고 골대 지키러 쫓아오고 하면 우린 그걸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히딩크한테 찍혀가지고 넌 벤치 지켜. 그 다음에 이훈재가 주전 골키퍼가 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거 전신 그 수영복 지금은 반신 수영복밖에 못 입지만은 기술이 먼저냐 아니면 수영복 저 기능이 먼저냐 해가지고 저때 기술이 굉장히 경기력이 많이 향상되어지고선 그랬었죠. 이랬던 거는 긍정적인. 근데 결국은 뭐냐면 스포츠 일탈 중에도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요. 순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츠의 규범이라든가 규칙 이런 거를 지키면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킨다, 헌법을 지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는 게 규범을 동료를 강화한다, 안전판을 가진다, 그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창의성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역기능으로 해가지고서는 했을 경우에는 질서를 파괴시킨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부정적 사회를 일으킨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일탈의 유형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네 개로 얘기를 하는데요. 약물 복용요. 자기가 지금 부상당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숨겨요. 왜냐하면 자기 연봉하고 경제적 이득하고서는 관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숨겨요. 자기가 부상당했다는 것도. 그러면서도 해가지고서는 경기에 출전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결국은 감독들도 알면서도 그거를 해가지고서는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기력이냐 약물 문제냐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해가지고 하고 그 왼쪽에 보는 건 정말 보디빌더 세계 헤비급 3연패를 한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 영화 배우가 되고 그러고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왼쪽 사진에 있는 거는 주지사가 됐는데 비치에 휴가를 갔다가 저 카메라 기자한테 들킨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근육이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저 정도 3연패 보디빌드 3연패 할 정도가 저런 근육이 다 녹아내렸다. 이거는 약물 복용이다 해가지고서는 보도 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그 재정을 다 들어먹고 해가지고서는 뭐 그거는 정치인들이 잘했다 못했다 해가지고 할 건데 근데 스포츠인으로서는 열심히 했는데 저건 약물 복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했던 내용인 거죠. 근데 약물 복용 중에 통계적으로 자료를 보면은요 보디빌더 선수들이 약물 복용이 가장 많아요. 근데 보면 도핑 테스트 하는 데에 약물 복용을 안 한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많이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가 선수 폭력인데요. 근데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국기가 정말 옆에 보고 있는 아이스하키인데요. 근데 저기에서는요, 웬만한 폭력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거 심판들이 잡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경기 결과를 결국은 오히려 동료들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합을 증진시킨다 그러고 팬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주먹 다짐하고 아니면 그 저쪽이 그 가까이 저쪽에 가가지고서는 막 상대방 머리로 들이받고 스틱으로 상대방 허리를 그 발목을 막 걷어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걸 폭력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안 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제 관중 폭력인데 이 꼬맹이가 이게 손가락 저렇게 해가지고 욕하는 게 저게 뭔지 알겠어요. 삼촌들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지도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 영국에서 홀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른쪽에 보면 제가 My name is 홀람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홀리건이 아니고 홀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 아일랜드에서 주정뱅이를 부르는 게 가지고 헐리건 그럼 세 가지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민족의 후예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기물을 파괴하고 아니면은 그 기물을 그 뭐라 뺏어오는 거죠. 뺏어오고 여자들을 착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거를 당연시했던 우수민족이 하는 그게 그래서 영국의 홀리건이 떴다 그러면 전 유럽이 그냥 긴장하고 경기장만 불사지르는 게 아니고 그 도시를 그냥 차라든가 아니면 집이라든가 정말 불사질러 버리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관중폭력.
우리도 초창기에 프로들이 했을 때 시작했을 때 프로 야구, 프로 축구 했을 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았었죠. 관중 폭력이요. 그다음에 부정행위예요. 지금 또 아직 성행하고 있고 뭐 해가지고 하지만은 어, 심판 매수, 편파 판정 아니면은 뭐 스포츠 도박, 반칙 얘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여기서 인생 망치고 평생 참 영구 제명당하고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탈 행위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참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많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선수도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서는 유니폼 잡아 당기고 또 농구 같은 경우에 점프 해가지고 슛 한 다음에 떨어지는데 그 밑에다가 발 갖다 대가지고 상대방 어? 발목 부러지게 만들고 뭐 하는 이런 부정행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잘 아는 거잖아요. 김동성 선수하고서는 그 미국의 오노 아주 우리는 오노 그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죠. 미국에서는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6개나 따준 올림픽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참 부정행위를 저지른 참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어? 저 나라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서는 저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그런 사례들인 거죠. 결국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체육진흥법이라든가 스포츠 클럽 진흥법 이렇게 해서 진행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스포츠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청소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S세대, N세대, G세대 뭐 이렇게 가지고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하고서는 세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 건데 결국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이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독립적 성향이라든가 개인주의적 성향 이러한 것 때문에 재능이 먼저냐 아니면 본능을 먼저 따져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스포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교육이 먼저냐 스포츠 교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게 교육이 먼저냐 아니면은 이 교육의 또 양극화죠. 경제만 양극화가 아니고 그게 권력의 또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영상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그리고 독립적인 성향이라든가 개인주의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영상이 많이 노출돼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보고 재미있게 즐기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권태감을 해소시킨다. 아까 개인적인 성향이라 그랬죠.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게 만들어 가지고 건전한 친구 관계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지금 좀 늦춰져 있으면 2018년도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접은다고 얘기했는데 좀 늦춰졌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가 되면 우리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문제예요. 다문화 사회하고 고령화 문제, 노인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나이를 우리가 수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수명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평균 수명 몇 살에 죽느냐 해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건강 수명을 얘기를 하죠.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수명과 떠나가지고서는 평소에 그냥 건강하게 평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즐길 수 있는 수명, 침대에서 그냥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기대 수명을 얘기를 하죠. 응? 나는 몇 살까지 살 자신이 있다, 몇 살까지는 살고 싶다, 세 가지 수명을 얘기하는 건데, 정말 대한민국이 참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수명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전 국민의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7%가 됐다 그러면은 고령화 사회라 그래요. 근데 7%에서 14%가 됐다 하면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22%까지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근데 우리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단계가 됐다. 우리가 좀 늦춰지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 세계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위험스러운 게 결국 뭐냐,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그 사망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하고 있는 그 복지 정책 관련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의 그 기대 수명이 훨씬 높아요. 뭐 이거는 생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단지 뭐 여러 개 이제 얘기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손이라든가 발을 많이 쓴다.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안 하고 전업주부로 활동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가 수명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그래 여성 같은 경우 우리나라 보면은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한 6위권에서 10위권 들었어요. 남성은 한 20위권 정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 자료는 여러분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현 정권에서 많이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지지수가 가장 높은 게 북유럽 쪽인데, 북유럽 쪽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복지 정책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도 젊은 애들도 대학도 안 가고, 뭐 대학 안 가도 실업수당 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학 가면은 대학 등록금 내지는 생활비까지 다 대주는데 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뭐 어쨌든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어느 수준을 우리나라 GDP 수준의 어느 나라 어디까지 맞추는 게 좋을 건지 저도 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얘기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고령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령화 준비하는 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살기 진짜 아버지들 세대들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령화 준비하는 게 참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그렇다고 복지기금 복지정책만 계속 높여줘야 될지 해가지고서는, 이 세세하게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하는 거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아까 여성 문제를 얘기했지만은요, 스포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요, 왼쪽에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82살이에요. 그런데 저보다가도 몸매가 더 좋습니다. 결국은 스포츠는 노인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뿐 아니고 친구들하고 바깥에 나와 가지고요 같이 가지고 운동하고 이렇게 가지고 고독감 해소, 치매 이런 거를 다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조별학습할 주제를 이렇게 정해 놨었어요. 자신이 학교 운동부 서클 활동 및 스포츠 동인 활동에서 경험한 일탈의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발표 한번 해봅시다 했었던 건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끝까지 정리 퀴즈 들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가치, 규범, 행동, 양식 등을 벗어나는 일체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지켜야 될 걸 안 지키고 있잖아요. 사회 일탈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서 말할 때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얘기했다가 사형 언도까지 받았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러한 일탈은 긍정적 일탈이죠. 그래서 인류가 이만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죠. 스포츠에서도 이런 게 많죠. 스포츠 장면에서 전체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치, 규범,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동뿐 아니라 스포츠 자체의 규범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체 행동을 스포츠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포츠 일탈이 스포츠 체계의 질서 및 예측 가능성을 위협하고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스포츠 일탈의 역기능에 해당하지만은 스포츠 일탈이 사회의 개혁과 창의성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스포츠 일탈의 순기능에 해당하는 거죠. 스포츠 일탈의 유형에는 약물 복용, 선수 폭력, 부정행위, 홀리건. 아이스 하키 경기에서 선수들 간의 주먹 다짐이 합법화되는 이유는 폭력이 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싸움은 많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수가 도전받았을 때 그 자신의 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프로야구에서 덕아웃에 뭐 빈볼이다 했는데 막 양팀이 뛰쳐나가는 나는 저런 싸움에 가입 안 할 거야 개입 안 할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서는 감독한테 지켜가지고 2군으로 내려가든지 내지는 다른 팀으로 이적시켜 버립니다. 제가 이거를 연구해 가지고 세계 스포츠 사회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감독의 지시 사인에 따라서 나가 했는데 감독 사인 딱 보고 주장이 뛰쳐나가면 다 따라 나갑니다. 근데 그걸 난 저거 안 해 했다가서는 왕따 당합니다. 다른 팀으로 이적당합니다. 정확하게 그걸 연구해 가지고 국제 스포츠 사회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스포츠 참가에 따른 스포츠 청소년 비행의 억제 요인에는 이거와 건전한 가치 성향을 형성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풍토의 영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안 맞아요. 아마 지금 스포츠클럽 진흥법 학교 저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5년이라든가 좀 지나면은 유럽이라든가 북미처럼 우리나라에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오산 지금 이번에 오선 의원으로 당선됐죠. 안민석 의원하고 해서 이 스포츠클럽 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해가지고 만들었죠. 바람직하게 하려고선 하는 건데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와 노인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노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인간의 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명을 우리가 세 개를 얘기한다 그러나 평균 수명,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빨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복지 정책 어떻게 할 건지 참 대비를 크게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포츠가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는 스포츠가 노인의 뭐를 지켜주고 인간관계 쪽으로는 노인의 뭐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건강뿐 아니고 심리적인 요인까지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조별학습을 이렇게 하려고서는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요. 강의를 하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 올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남은 게 뭐냐면 12장 스포츠 환경, 그리고 15장 스포츠와 미래인데요. 스포츠와 환경과 스포츠와 미래와 관련되어진 거를 제 교재를 읽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을 써가지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3쪽 이상, 그리고 줄칸 크기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제가 기말 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포트를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시면은 그걸로 기말 시험으로 해 가지고서는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 기말 시험 레포트는요, 여러분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화수목이죠. 화수목해서 26일, 그러니까 화수목이니까 26일까지, 6월 26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이게 기말 시험 레포트 내는 거는 기말 시험으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못 보고 정말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동영상 수업은 이걸로 끝내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기말 레포트 내는 거는 26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걸로 해서 제가 채점하고 우리가 또 성적하는 것도 또 7월 초까지 제가 또 밤새워 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레포트하고 또 내 댓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것까지 다 제가 체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고, 그 이후에 또 나한테 뭐 교수님 저 이렇게 했는데요 했는데 자꾸 서로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거 잘 지켜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도 고생했고 저도 참 마음도 아프고 목소리도 아프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쁜 얼굴 보고 웃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